예,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인 듯 아닌 듯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고민들 함께 이야기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 이제 고용지표 여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선방하면서 가고 있고요. 2,500선을 잘 버틸 수 있을까? 2,500이라니요. 2,600을 향해서 가야지, 그죠? 네, 시장이 이제 매크로 지표가 네. 미국 시장에서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고용 지표라든지 실업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실업률도 4.1%로 사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고 국채 금리는 오르고. 그렇죠. 그렇죠? 올해 금리 인하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한 6월 정도 있을 걸로 이야기되고 있고 페드워치 쪽에서는 올해 1회 정도의 금리 인하만 반영하고 있고요. 일부 글로벌 IB들은 3회 정도 받던 횟수를 또 2회 정도로 좀 줄이면서 혹시 한 번 더 있게 되더라도 올해 연말 12월 정도에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표가 좀 잘 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거의 4.8% 이상 막 5%에 가깝게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도 110을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지금 워낙 약세가 너무 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면서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갔던 것들이 조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지표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결국은 이렇게 기술주들이 좀 쉬는 것도 이렇게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금 수급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또 CPI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PPI, CPI는 전체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가요? 시장 영향? 일정 부분 조금 올라갈 것으로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다른 지표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으면 그걸 쇼크로 인해서 두드려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외국인들 수급이 아직 못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지금 미국 선물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있는데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재임을 만약에 1월 20일 날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별로 일반적인 관세보다는 국가별로 좀 다양하게 어떤 국가는 조금 관세를 조금 더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고 바로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제 적용되는 쪽은 중국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로 좀 국한한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지금 트럼프 쪽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조금 주춤하고 조금 약간 모든 것이 실현되지 않는다. 트럼프 당선인이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특히 관세 정책이 모든 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지금 일부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역시 미국 쪽이나 이런 쪽과 상관없이 외국인들 수급이 좀 힘들어지고 있고 아침에 지금 시작할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2천억 정도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역시 주가에서 선물을 매도하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프로그램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역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잘 갔던 소위 기술주들이 빅테크들이 전반적인 조정세인데 어제는 이제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트럼프 수혜주가로서 부각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네, 어제 빠지다가 주가가 올라왔어요. 상당히 많이 빠지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최근에 주춤거렸던 것에 대한 저가 매수에 들어왔다 볼 수 있겠고 모델 Y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이제 나오고 있고 저가 모델 관련된 부분들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고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테슬라가 잘하고 있어서 AI,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외 IB들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기술주가 좀 쉬는 부분들은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블랙웰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루머가 좀 돌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일축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조금 이렇게 관련된 물건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쪽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혹시 만약 조금 지연 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봤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가 역시나 미국 영향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쉬고 있는 흐름인데 또 제가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지만 또 넘어야 될 산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휴도 있고 이 월말에는 그래서 네, 우리 그렇죠. 시장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정점이 이르는 것이 결국 CPI 발표가 이번에 네. 우려에 대한 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CPI 발표 전까지는 조금 주가가 주춤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2,450 정도 포인트 정도가 1차 지지선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국면에서 작년 연말에도 마찬가지지만 2,300 80 정도에서 3번 강한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2,400이 살짝 깨졌을 때는 굉장히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연말까지 어려웠던 외국인 수급이 일단 1월달 접어들면서 조금 사들어왔다. 그리고 파는 것이 그렇게 크게 팔지는 않는다. 이런 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의외로 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최근 들어서 조금 샀다는 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이 깨지긴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너무 이렇게 그 약세 국면이 너무 강하게 진행됐다. 그래서 과도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계엄령이라든지 여러분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역시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화가 강세로 좀 어느 정도 전환될 수 있다는 또 리포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좀 불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70원 정도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뭐 1,450원대로 조금씩 좀 내려간다면 또 외국인들의 수급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서 CPI가 발표되는 게 이제 이번 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상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한 2,450원짜리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면서 윗단으로. 근데 코스피 윗단에 대한 저항도 2,540포인트 종가 기준의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까지 박스권이 한 1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근영 부장님의 핫 테마 섹터 분석인데요. 박근영 부장님 뒤에 사진들이 뭐 화려한 공연장 사진이 있는 네. 거 보니까 대충 예측이 됩니다. 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앨범 판매량이나 네. 여러 부분에 좀 어려웠고 네.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전해에 또 기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엔터주죠. 그렇죠. 예. 작년부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3분기 관련해서 뭐 실적이 JYP 엔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그 이후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엔터주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엔터주는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오는 기반은 뭐예요? 이제 뭐 실적입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 3분기가 어닝을 굉장히 좀 컨센을 하회할 것이다 많이 봤는데요. 네. 대부분 어느 정도 좀 주춤은 했지만 JYP 엔터가 의외로 작년 3분기의 실적에 대한 바닥론을 주면서 서프라이즈를 나타냈고 그럼에 따라서 JYP 엔터 중심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올라왔고 연말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11월, 12월 접어들면서 이제 조금 상승폭에 대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23년 연말까지 중국 소비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24년 넘어가면서 중국에 대한 소비가 조금 주춤해지면서 이제 엔터주가 조정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구간이 있는데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금 화두를 제시하고 있고 3월에 일단 양회 때 굉장히 대규모 경기 부양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연말에 나왔던 이야기는 결국 중국도 소비 진작을 위한 뭐 어떤 경기 부양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문화, 여행, 레저 이 분야의 소비 진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 효과를 충분히 중국 시장에서 뭔가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국내 엔터테인먼트 이쪽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뭐 기대감이 있었다가 우려가 있었다가 그에 의해서 많이 좀 좌지우지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멀티플이 올라갔다가 또 멀티플이 빠졌다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지다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중국 시장에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중국 내에서 뭐 카니에 웨스트라든지 일부 해외 쪽의 아티스트가 중국에서 좀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상당히 문호 개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보입니다. 네. 물론 국내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서 뭔가 뭐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당장 그렇게 전격적으로 열리기는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문호 개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은 화장품도 많이 엮기저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반등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엔터 산업도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조금 더 반등 구간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중국 본토에서 국내 아티스트가 뭐 10회 이상의 어떤 투어가 잡히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올해 3월 이후 그리고 상반기를 지나가면서 중국의 경기 진작에 대한 수단으로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행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 내부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K-팝 문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지역이 올해 하반기부터 26년까지 국내 엔터 산업의 중요한 히든 카드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엔터 업종이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부분도 매력적인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히든 카드가 업종 주가의 아웃퍼폼을 장기화할 수 있고 그리고 뭐 JYP 엔터를 중심으로 해서 뭐 3,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게 어닝 컨센을 상당히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뭐 JYP 엔터 중심으로 해서 뭐 하이브라든지 올해 또 완전체가 이루어지죠. BTS라든지 블랙핑크의 완전체 예. 그럼들이 공연이 많이 또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체들의 공연이 많이 생겨지고 그리고 신규 관련된 신인 아티스트들이 작년에 대거 출시했던 아티스트들이 올해부터 수익화 모델로 넘어간다는 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12월부터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익화 모델을 본격화했다는 점도 전반적인 엔터 산업의 멀티플을 좀 올릴 수 있는 분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주가 주목받는 이유 일단은 이제 소비 진작, 또 중국 모멘텀, 신인 아티스트, 그다음에 과거 스타들의 컴백 뭐 이런 단어로 좀 조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터주 가운데 특별히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저희가 이제 앞서 종목 발견자들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네. 윤정식 사무님은 SM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JYP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박근영 부장님은 사실은 좀 비슷하긴 한데요. 결이 그죠? 그렇죠. 조금 더 네, 맞습니다. 주목하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뭐 SM 같은 경우는 또 신규 그룹이 뭐 하츠투 하츠인가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예. 새롭게 불거지면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따진다면은 JYP 같은 경우는 킥플립이 있죠. 그래서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부분도 역시 네. 비슷합니다. 다만 최근에 실적단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그리고 4분기 앨범 판매량, 12월 앨범 판매량을 보면 JYP가 최근에는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4분기도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4분기 관련해서는 영업이익이 425억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역시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우리가 약간 잊혀진 걸그룹 중에 트와이스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트와이스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인기몰이가 되고 있어서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의 신보와 공연 효과가 주요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분기 추정에 반영한 주요 신보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키즈 스페셜 앨범이 200만 장 이상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미니 앨범이 90만 장 이상 팔리면서 새롭게 지금 트와이스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스트레이키즈 월드 투어 8회 정도 되고요. 4분기 진행됐던 일본 공연은 전체가 제외된 분위기지만 그래도 월드 투어 8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과 MD 매출까지 있고 트와이스도 일본 투어에서 6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월 말 투어 종료가 되기 때문에 4분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킥플립 관련해서도 지금 신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구권의 스타디움 투어가 가능한 체급의 두 그룹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가 있고 신규 성장종 킥플립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최대 약점이었던 저연차 라인업 부분에 점진적인 부진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 부분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데뷔 앨범이 20일 날 발매가 될 예정인데 킵클릭 같은 경우도 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근에 JYP한테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시황 해설 그리고 엔터주 주목해 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